사실 우리가 그 화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한 게 있었는데 방송으로 따로 올리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자, 오늘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볼 겁니다. 자, 잘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화법의 전환이란 말은 서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꾸냐? 어떠한 내용을 직접 하는 내용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 화법에서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 바꿔서 바꾸는 우리가 그거를 간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또는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직접 화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내용 볼까요? 자, I said to the girl. 나는 그 소녀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다음에 What are you looking for? 너는 뭘 찾고 있는 중이니? 라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quotation mark라고 쓰여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말하면 따옴표입니다. 그냥 했던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오는 이렇게 원래 한 말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 사람 하면 그대로 전달한 이걸 우리가 직접 한 내용 그대로 전달한다는 말로 직접 화법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의 목표는 자, 다음과 같이 나는 그 소녀에게 물었다. 무엇을 그녀가 찾고 있는 중인지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지금 선생님 이거 두 번째 거 가버렸네요. 미안해요. 이거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갔네. 자, 저번랑 똑같은 상황이죠? 자,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요렇게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너라는 사람은 그 소녀니까 맞춰가지고 she로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이 쿼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있는 문장의 시제는 보다시피 뭡니까? are looking for라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데 이게 이 원래 문장의 주동사가 보다시피 과거형이니까 사실은 과거형과 이 현재형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만약에 간접 화법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 바꿔서 전달한다면 이 동사가 과거면 적어도 뒤에 들어가는 동사도 역시 과거형이거나 과거 진행형 등등 형태로 시제도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직접 전달해야 될 내용을 그 상황에 맞춰서 간접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 이것을 우리가 화법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2를 지금 가버렸는데 1부터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이 화법에는 보다시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존재하죠. 우리 여기 책 보면 여기는 나는 매우 피곤해 라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보다 보다시피 직접 화법이 되겠죠. 이거를 이 쿼테이션 마크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전달하는 내용 요거를 없앰과 동시에 어떤 그 전달하는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이렇게 바꿔지는 형태를 우리가 간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지금 이 화법의 전환 1에서 나와 있는 전달하는 내용은 보다시피 뭡니까? 일반적인 평서문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 간접 직접 화법의 내용이 평서문의 내용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이런 방식이 존재를 하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달하는 내용이 보다시피 평서문이 아니고 뭡니까? 의문문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의문문인 경우는 또 전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방금 했던 평서문하고. 자, 세 번째는요. 하나 더 뒤로 넘어가시면 그냥 보고 계세요. 이건 나중에 같이. 이건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전달하는 내용이 뭡니까? Be quiet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조용히 해! 라는 명령문이죠. 명령문. 이 명령문이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그 상대방의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 화법입니다. 이렇게 자, 잘 눈여겨보십시오. 명령문의 형태를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이러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아니고 세 번째 방법 사실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직접 화법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인 경우입니까? 의문문인 경우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간접 화법으로. 세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겠죠. 이번에는 전달하는 내용이 그냥 일반 평서문인 경우. 물론 평서문이란 것은 뭐 긍정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서문이라는 것은 그냥 대답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땅땅, 바로 이 평서문의 내용을 우리가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자, 이 룰을 여러분, 우리 기억나요? 예전에 분사 구문 만들 때도 몇 가지 절차에 따라서 했죠. 그것만 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전달하는 동사. 우리 책에는 누구누군가에게 말하였다는 said to가 있었죠. 이러한 say to나 또는 전달하다라는 say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거를 빨간색 say는 그냥 say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say 다음에 전치사 to가 있는 형태는 반드시 tell이라는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지금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이 바로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될 룰입니다. 자, 위의 문장은 보다시피 say to의 과거형 said to죠. 그래서 이것이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됐습니까? tell의 과거형 told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1번.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쿼테이션 마크로 없애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얘가 있음으로써 두 문장이 연결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왜? 얘는요, 다른 사람 말을 따갖고 온 거니까 중간에 넣든 앞에 넣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얘를 없애면 두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두 문장을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뭔가 접속사가 들어가겠죠? 그 접속사가 바로 대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모든 간접합법, 직접합법을 간접합법 바꿀 때 다 대를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 평서문일 때만 대를 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항상 루트 1번, 2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 여기도 보시면 하늘색으로 나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그럼 이때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그녀죠.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 바꿔야 하기 때문에 보다시피 나라는 사람은 그녀라는 대상으로 반드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문장의 동사에 시제가 과거 시제면 접속사 뒤에 들어가는 뒤 문장 시제도 과거 시제로 바뀌어야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시제 일치입니다. 앞 단원에서 배웠죠? 이런 것식으로 일단 대명사를 일단 바꾸는 게 세 번째. 이거는 1번과 2번은 조금 평서문이냐 아니면 의문문이냐 전달하는 직접 화법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세 번째부터는 공통입니다. 인칭에 맞춰 바꿔야 되겠고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거 시제를 바꾸셔야 됩니다. 시제를. 자, 전달 동사에 따라 달라지죠. 전달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동사입니다. 주동사가 현재형이면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뭐가 돼버리면 문제는 과거형이 되면 그 뒤에 들어가는 문장의 동사는 과거나 또는 한시 더 과거인 과거 완료 이렇게 1번 또는 2번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일단 몇 개 문제 풀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왜? 자,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였지만 그 여기라는 대상이 갑자기 내가 지금 광주에서 야, 나 여기에 있어란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목이가 그 내용을 서울에 있는 누구한테 전달하러 가요. 그럼 여기라는 말이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에 쓰이는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뭐일 때? 직접 화법에서 사용되어지는 직접 화법이라는 것은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 나는 매우 피곤해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 안에가 들어있는 동사가 내용이 여기 지금 전에 이것 이러한 것들 오늘 등등등을 전달하는 입장에 따라서 무엇으로 바꿨을 때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는 왜요? 전달할 땐 여기였지만 아까 말한 서울에 갔을 때는 여기로 하면 안 되죠. 거기란 말로 바꾸셔야 반드시. 두 번째, 지금은 말할 때는 지금이었지만 3년 뒤에 이걸 전달할 때는 그때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ago란 말은 반드시 before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전할 때는 여기나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전할 때는 이곳이 아니고 저기나
또는 이것도 thos라는 그것들이라는 형태로 바꿔야겠죠. 요거.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다 외워야 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는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전달할 때는 어제였지만 the day before는 그 전날 또는 previous라는 것도 이전이란 뜻입니다. 이전은. 그럼 이전의 날이란 말은 어제의 의미보다 그 전날이라는 의미 되겠죠? 이렇게 다 바꾸셔야 돼요. tomorrow는 내일인데 전달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 날이란 말을 꼭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룰들을 정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정할게요. 자,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꼭 지켜야 될 첫 번째 룰. 지금 여기서는 이 내용이 뭐일 때? 평서문일 때입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전달하는 동사는 반드시 say는 그냥 say로 씁니다. 그런데 전치사가 뒤에 붙는 형태는 용납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치사가 없는 tell이라는 타동사로 바꿨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1번. 두 번째는 쿼테이션 마크를 없애면 두 문장을 연결을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접속사 that을 둘 사이에 붙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that 이하 여기 들어가는 내용에 각각에 해당되는 인칭을 바꿔야 될 거고 또 시제도 바꿔야 됩니다. 맞춰서.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뭐 여기나 오늘, 지금 등등 각각 이러한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는 제일 먼저 뭐일 때? 바로 평서문을 옮겼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뒤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하나만 해볼게요. 자, 몇 번 할까요?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3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잠깐만요. 네,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일단 지금 선생님 몇 가지 거 우리가 하면서 합시다. 여기 지금 들어있는 쿼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있는 여기의 내용은 평서문입니다. 그죠? 자, 평서문일 때 전달 동사는요, 여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say나 또는 said는 그냥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있는 이러한 say to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는 말은 반드시 tell이라는 단어인데 과거이니까 told라는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she told me 라고 쓰시고 두 번째, 자, 이 쿼테이션 마크 없애야겠죠? 그럼 두 문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 that을 써 주셔야 되죠. 여기가 2번입니다. 뭐를 생략합니까? 건방지게 생략을 하면 되겠습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건방지게 지으십니다. 그거는 알고 난 다음에 생략하세요. 이거 생략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략이 아니고 모르고 안 쓴 거겠죠. 두 문장 연결해준 that을 알고 난 다음에 능숙해졌을 때 생략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자, 그대로 쓰려고 봤는데 일단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I 그 다음에 자 여기다 그냥 이렇게 색깔 할까요? I 그 다음에 this report today까지 이 세 개를 선생님이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I는 누굽니까? 그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했으니까 그녀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때에 I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그녀라는 she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와 똑같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이걸 우리가 주동사, 전달동사라는데 우리가 주동사라고 쓰죠. 주동사가 보다시피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들어가는 동사도 최소한 뭐가 돼야 돼요? 과거나 또는 대과거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책에는 뭐가 나왔어요? 현재 완료죠. have 플러스 pp라는 현재 완료는 이대로 못 씁니다. 그럼 뭘로 바꿨고 현재 완료는? 눈치채신 분 채시겠지만 얘를 과거 완료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차피 완료니까. 현재 완료 반대 하나 RSC는 과거 완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바꾼다? had 플러스 pp인 return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는데
자, 이 리포트라는 this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이 리포트라고 앞에 있으니까 했겠지만 다른 데 가서 전달할 때는 그렇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this는 뭘로 바뀐다? 그렇죠. that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that report는 그냥 쓰실 거고, 아직 하나 남았죠? 오늘이라는 말은 전달할 직접 직접 대답할 때는 오늘이었겠지만 한 3년 지난 뒤에 얘기하면 오늘이 될 수가 없죠. 그날이란 말로 that day라고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보다시피 직접 화법의 내용을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어때요? 기본 룰말 잘 충실히 지키면 할 수 있겠죠. 단 좀 조심해야 될 건 요런 것들, 앞에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안 헷갈리게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하나 더 할 겁니다. 왜? 두 번째는 이제 의문문인 경우입니다. 물어보는 직접 화법의 내용이 의문문인 경우인데, 여기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어요. 의문문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라는 게 있는 의문문이 있죠.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going? 등등. 하지만 이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의문사 없는 경우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 기본적인 룰은 다음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기본이 의문사가 있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그냥 그대로 확인을 할게요. 자, 일단 우리 say to는 뭘로 바꿨었어요? 우리가 평서문인 경우는 이거를 told로 바꿨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공부를 따로따로 하겠어요? 자, 이거는 뒤에 있는 이 직접 화법의 내용이 의문문이잖아요. 그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달 동사는 뭘로 바뀌어야 될까? 물어본다라는 의미의 ask로 바뀌어야겠죠. 말하다가 아니고. 요거 조심하세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냥 평서문이면 say to는 tell의 과거형 told로 쓰면 되는데, 여기 들어간 지금 내용이 의문문이기 때문에 절대 뭘로? 물어본다는 말의 ask로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게 1번. 이게 1번. 자, 두 번째는, 이건 안 해도 되겠죠? 이 쿼테이션 마크 안 낸 내용을, 이걸 없애야 돼요. 그럼 두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되죠. 그죠? 우리 앞에서 평서문일 때는 뭘 썼어요? 이 사이에 that을 썼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혹시 아까 우리 승엽이가 말한 것처럼 이 사이에 that이 생략되어 있나? 아니요. 여기는 이런 게 들어있지 않아요. 왜요? 자,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컴퓨터가 어제부터 계속 안 좋네요. 주어, 동사. 자, 의문사, 주어, 동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바로 그 단어예요. 간접 의문문. 원래는 What are you looking for?처럼 의문사 뒤에 주어랑 동사 자리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는 주어,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왜?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걸 직접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직접 물어보는 이 직접 의문문이 이렇게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간접 의문문이 됐을 때는 바로 이 what이라는 의문사가, 바로 이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꼭 what만 그런 게 아니고 who가 됐든 where이 됐든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이 의문사는 접속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문제 없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쯤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문사가 없는 의문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일단 두 번째 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Who did you go shopping with? 너는 누구랑 같이 쇼핑을 갔었니? 라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를 당연히 의문문이니까 ask란 형태로 바꾸겠죠. 그 다음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단어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 이 who라는 단어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 조심해야 될 건 그 뒤에는 항상 주어 동사의 순으로 문장을 씁니다.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물어봤을 때 여기 문장이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이 전달 동사가 보다시피 과거이기 때문에 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 시제 일치로 뭐 아니면 뭐 과거 또는 대과거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과거였는데 한시 더 내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had gone이라 하는 대과거를 쓰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왜? 과거이기 때문에 원래 과거였으면 이거랑 맞췄어야 되니까 하나 더 내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과거가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굳이 그것의 구별을 안 두고도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냥 과거면 적어도 과거나 대과거니까 과거를 써도 그냥 맞다 가자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had gone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거 쓰시면 문장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you는 당연히 누구로? 그녀에게 물었으니까 너라는 사람은 그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너죠. 그래서 she로 바꿔주는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것까지 하고 우리가 문장 내용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보다시피 이렇게 물어보는 이 직접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긴 한데 의문사가 없어요. 그죠? 의문사가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아까 똑같이 이 say to라는 단어는 ask란 형태로 바꾸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겠죠? 물어보는 말이니까. 자, 그런데 위에서는 이렇게 who라든가 what이라든가 이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문제 연결해줘야겠죠. 우리 that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형사문인 경우에는 that을 연결했죠. 하지만 지금은 앞에는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이죠. 의문문인 경우에 두 문장 연결해준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if나 whether입니다. 뜻이 뭐야? 뭐뭐?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접속사를 꼭 써주셔야 돼요. that을 쓰면 망합니다. 그런 다음 당연히 뒤에는 이제 주어 동사의 순으로 평서문처럼 주어 동사의 순으로 쓰되 여기에 you는 전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I로,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는 are taking으로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데 동사가 과거 시제고 두 문제 연결할 때는 현재 진행형이 무엇으로?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면 됩니다. 물론 here는 대열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건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번과 전부 다 물어보는 말이네요. 뒤에 가서 2번과 이거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보다시피 전달하는 직접 화법의 내용이 의문문입니다. 자, 의문사인 how를 이용했죠. 자, 맨 먼저 해야 될 거. 자, 누구누구에게 말했다라는 예를 의문문이기 때문에 ask라는 단어로 바꿔 쓰죠. 그래서 답은 그는 he asked me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 연결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how라는 접속사, how라는 접속사 아니라 how라는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how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how long까지가 의문사지 how만 의문사는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왜? 이때의 how는요, 우리가 how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아유,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쓰지냐. 부사가 쓰일 때만 이 how가
얼마나란 뜻으로 쓰이잖아요.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how long까지는 같이 의문사 취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뭐야? 주어와 동사.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주어는 누굽니까?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유는 누굴 가리켜? 나를 가리키죠. 그래서 뭐가 돼? how long 다음에 I로 바꾸셔야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일단은 적기는 우리가 위의 내용은 선생님 will stay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앞에 있는 주 전달 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는 과거 또는 대과거입니다. 선생님 will은 미래인데요? will 자체를 쓸 수는 없죠. will의 과거형 존재합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would라는 과거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here를 그냥 쓰시면 망합니다. 왜요? 전달하는 내용일 때는 here지만 여기는 이제 다른 곳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뭘로? there로 바꿔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asked me, 그는 나에게 물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거기에 머물 것인지 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 맞겠어요? 맞겠습니까? 자, 다음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자, 잘 알다시피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두 문장 연결해주는 연결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연결사 뭐가 들어가는지 먼저 정리를 합시다. 대신가요? 안 되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를 이때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머리에 먼저 딱 넣어두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겠죠. 자, said to는 당연히 ask로 바꾸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답은 Jack asked m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you는 누굽니까? 나죠? 그럼 여기서는 I가 되겠고, 그 다음에 can land라는 동사인 여기 can land를 그냥 쓰려고 봤더니 문제가 있죠. 왜? 전달동사 과거야. 그럼 can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렇죠. 과거형인 could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왜? me는 누구야, 여기서는? me는 누굴 가르쳐? Jack이죠. 그럼 뭐라고 써야겠어요? 그냥 him이라고 써야겠죠, him. 나머지 someone이라고 쓰시면 답이 됩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 화법 전환, 직접 화법인데 뭐인 경우? 평서문인 경우를 전달하는 거, 바꾸는 거. 전달할 때 접속사는 that을 쓴다. 이땐 전달 동사는 tell이나 say로 바꾼다. 나머지 바꾸는 건 똑같고. 두 번째는 의문문인 경우에 전달하는 경우. 그런데 의문문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없는 의문문. 있는 의문문일 때는 그냥 의문사가 두 문장 연결해준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주어 동사 문장 바꿔 쓰는 거. 그죠? 하지만 의문사가 없는 의문인 경우는 반드시 접속사 if나 whether를 넣어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각각에 맞춰가지고 나머지를 쓰셔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가면 좋겠지만 세 번째 것은 다음 시간에 마저 우리가 하고 뒤에 넘어갈게요. 숙제로는요, 일단 여기 화법 전환 1, 2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